변화라는 게 늘 생긴다. 변화. 변화는 물론 변화의 속도가 갑자기 세질 수도 있어요. 전에는 굉장히 평온했는데 어느 날 태풍이 확 몰아치듯이. 그래서 아마 중간에 언뜻 내가 시간적으로 갑자기 폭풍이 확 몰아치기도 하고, 또는 공간적으로 변화가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확 펼쳐지기도 하는데, 왜 내가 하필 그때 그 장소에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왜 나는 그때 하필 그때 그 장소에 없어가지고 남들한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나는 못 받아 먹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변화는 사실상 항상 있어요. 항상. 왜 항상 있냐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물리법칙인 거예요. 물리법칙. 그냥 하늘이 놓여서 변화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늘 묻죠. 그리고 철학자들이 묻고, 도대체 변화는 왜 생기는가, 변화의 원인은 뭔가 했지만, 그거는 영원한 질문이고 답은 없어요. 지금 답은 없고, 시간에 자주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물리학자의, 오늘 이 시점 물리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그냥 뉴턴 때까지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변화의 추동이라는 게 있다. 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겨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적 행동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는 심지어 그것까지도 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일 따름이다. 내가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나는 것도 그냥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였을 수도 있고 나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이렇게 되면 지극히 나는 그 변화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변화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나는 그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쪽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 그걸 우리는 주관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내 주관이 거대지식이어야 된다. 내 주관이 작은 내 개인적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가 개인적 지식이 거대 지식이 아닐 때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배워야지. 거대 지식을 우선은 배워야죠. 현재 어떤 일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이 그것 중심으로 붙어서 떨어져 있다. 늘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없애고, 어쩌면 그 변화를 내가 끌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교육도 그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적 입장이든 아니면 국가적 입장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적 입장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현재 상태를 우리식으로, 내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서는 참 불안한 얘기거든요. 내일 모레 지진이 어떻게 될지 정말 얼마나 궁금해. 지금 얼마나 지금 궁금하겠어. 여러분은 참 편하지만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을 앞둔, 물론 수능 50몇 명, 60만 명 중에서 정말로 시험을 걱정하는 애들이 몇 명이 될지는 다들 모르지만,
아마도 그냥 시험 또 안 넘기를 바랄지도 모르지. 어떤 애들 꽤 많은 애들은. 그렇지만 정말 걱정하는 애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애가 타는 거야. 더군다나 포항이나 경주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애 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애들은 잠을 왜 잘까?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잠 안 자고 또 쳐서 또 듣는 놈은 또 왜 듣는 것일까? 분명한 거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잠을 잔다. 옛날엔 잠 안 잤다. 나도 잠자긴 했어요. 선생님이 되게 즐겼으면 졸릴 수밖에 없거든. 내 요즘 이제 뭐 이렇게 후진부터 가고 아프리카는 어차피 뭐 책도 없으니까. 그러나 뭐 동남아만 가도 그렇게 굉장히 원래가 있어 성공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어서 잠 안 자요. 더워도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선풍기만 돌아가도요. 열심히 그래도 따라서 읽습니다. 열심히 따라서 읽어요. 외고. 그러나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런 사진들은 내가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있던 사진들이에요.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대학의 교수 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기 이제 대학 이제 나이 한 40쯤 됐을 때 지금부터서 30년 전쯤에 한국의 학교가 처음으로 애들이 잠자기 시작하던 있었어요. 그때부터서 이제 뭐 이지메 현상이 뭐 왕따니 뭐 이런 것들이 학교 실패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 30년 전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옆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있었었다. 그래서 그 일본 현상이 그냥 한국으로 넘어왔다. 막 이럴 때 그전에는 지금은 이런 사진 보면 뭐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사진인데 2, 3년 이런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물론 그 당시 2, 3년은 PPT도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뭐 2, 3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PPT에서 이런 사진을 보면 난리 납니다. 이제 난리나. 아까 내가 했던 질문과 같아요. 그 장나라 선생님 수업 현장이 늘 있는 현장이냐 어쩌다 한 번이니 대답을 조심스럽게 극단적인 현상이라고 했지만 지금 극단적이지 않죠. 전혀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후배 교수 중에 심리학하는 카운슬링 전공한 친구가 그 당시 한참 우리나라 학교가 문제가 있고 애들이 잠자고 뭐 이럴 때 그거 원래 늘 그런 거야 세상이라는 게 애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잠자고요. 지금 이런 거죠. 교수님은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래. 옛날에 자기 선생님도 잤어 다.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그때도 그랬잖아. 우리 한번 생각해봐. 솔직히 언제 안 그런 적 있었어? 늘 애들은 자고 늘 애들은 선생님 말 안 듣고 늘 애들은 그냥 땡땡이 까고 그런 거지 뭐. 그게 인생 사고 그런 거지. 새삼스럽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꿔가는 건데 그게 나중에 한 10년, 20년, 10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된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사실은 어제나 오늘 보면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사실 지금도 많아요. 이걸 그냥 약간 이제 분류하건데 이거를 일상적인 개선론이다 이렇게 일상적인 거다 늘 있는 일이다. 그에 비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주로 너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큰 원인 두 명을 찾으려고 하는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어야 되지? 너 때문이어야 되지. 그죠? 맨날 너 때문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그게 나 때문이어야 되는데
너 때문이냐 나 때문이냐 갖고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건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 시대를 사니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니고 한 50년 혹은 한 100년 혹은 한 150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정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기껏해야 100년 사니까 뭐 요즘은 많이 사네 100몇 년 사네.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뭐 많이 살면은 한 8, 90년 사니까 100년 정도를 볼 때 일어났던 일들을 크게 봤더니 큰 너가 누구고 큰 나가 누구냐를 봤더니 이게 사회과학 이론이죠. 뭐 경제학, 정치학, 뭐 물리학 이런 큰 종류에서 이게 이제 약간 사회의 문제니까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집단을 대표하는 국가 혹은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잘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 잘못하게 되어 있는 놈들이다. 또 하나는 개인, 어?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시장 혹은 저작거리, 일상적 개인들의 집단, 그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게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면 장관 갈아치워라, 대통령 갈아치워라. 개인 탓이라고 치면 네가 문제니까 너는 저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너는 저 직장을 잃고 살든지 너는 파이어가 되든지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큰 문제. 근데 이 두 가지를 갖고서 이론이 부딪혀요. 크게 부딪히고 사실은 정책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사실 나타나는 경향은 약간 다르지만은 나라의 집단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에게 오는 문제가 이제 집단적으로 살 때 약간은 책임을 정부에다가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개인에게 책임을 많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가장 많이 주는 방식을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 내지는 옛날 전대주의 국가라고 그러고 왕권 국가라고 그러고 개인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그냥 그 끼리끼리 알아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을 믿어보자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이제 시장. 근데 서로 양쪽 다 실패했다고. 우리 문제는 애들이 잠자는 문제니까 그랬더니 너한테 힘을 줬더니 전부 네가 부패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그래요. 오늘 자꾸 줬더니 대통령이 잘못해서 대통령으로 쫓겨냈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그더 가만히 있어봐요. 큰 정부가 잘못해서 정부를 쫓겨냈으면 정부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큰 정부가 잘못해서 더 작은 정부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정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정부가 실패했다면 국가가 실패했다면 국가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국가가 없애지지 않고 더 세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민간이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 이게 언제 부딪혔냐면은 여러분이 기억해 이 논쟁이 나온 거는 1929년에 세계 대공황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간 시장 이론이 나온 것은 한 19세기나 20세기쯤 돼. 아담 스미스나 뭐 이래서.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왕이 없어졌어요. 왕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데 대통령이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야. 메인 힘은 개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는데 이게 개인들이 막 너무 자기 욕심만 부리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망했다. 그래서 그것이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해서 국가의 조율적 기능을 더욱더 강하게 주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이른바 정부 기능론이었던 거예요. 학교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요. 학교는 국가가 하질 않았어요.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나 존 너프나 밀스 같은 경우에 19세기 사람들은 아니 학교는 그 자식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지 뭘 그걸 나라에서 가르쳐줘요. 그렇죠?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이제 나라에서 애도 낳아주기도 해라. 결혼도 시켜주고 애도 낳아주고 키워주고 뭐 하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모도 동양에
해주고 나라에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한국의 학교가 아까 그렇게 애들이 잠자는 이유가 정부에다 잔뜩 맡겨놨더니 그렇게 잘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 왜냐면 학원에서는 안 자잖아요. 안 자나? 학원도? 학원도 자는 애들 있어요. 학교 갔는데 집에는 못 오게 하고 학원 가려니까 학원에서라도 자야지. 학원도 많이 자고 학원이라고 해서 뭐 그러냐 학원에서 자면은 학원 선생님이 엄마한테 바로 직보가 들어가서 좀 못 덜 왜냐면 부모로서는 학교는 내가 돈 안 냈고 여기는 내가 돈 냈으니까 뭐 그래서 이거 학원에 맡겨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끝없는 논쟁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일상적 개선론은 뭐 교육계획에서 얘기하지 않고 맨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금부터서 국가의 역할을 뭐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우리 최근 얘기하면 아까 플린러닝 얘기했어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선행학습 이런 건지 알아요? 네. 미리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행학습이 맞나? 이게 도대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인수분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가 5월 달에는 고등학교 1학년 나 교육까지 잘 못해가지고 수학과 있어요? 수학과 있을 것 같은데 손안 꼭 질문하면 손 안 들어요. 수학과의 경우에 예컨대 5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를 가르쳐야 되는데 벌써 2차 함수를 가르치겠다. 이런 법에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중국 항주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가 학교를 다니는데 쌍둥이 애인데 남자애가 조금 수학을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벌써 루트를 가르칩니다. 선생학습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못하게 막아라. 못하게.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는 학교 선생님은 징계를 줄까? 무슨 얘기인가? 이 정도까지 국가에 강력한 통제권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실패론 얘기. 이 앞에 두 얘기는 내가 어쩌면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어느 지점이 있었는데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보다 더 큰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꿈틀거리는 변화가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질적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아주 질적 변화가. 아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가 쭉 이제 교육선을 둔 걸로 보면 마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에서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말로만 가르치던 사람이 플라톤이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근데 플라톤이 쓴 책은 이제 우리 현대에 와서 우리에게 소크라테스 말이 건너왔지만 그런 정도의 아주 결정적 변화가 나중에 보니까 있었다. 근데 그 변화를 미리 감지한 플라톤은 제자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소크라테스한테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겠지. 여러 명 있었는데 다른 제자놈들은 여전히 선생님 말대로 받아쳤고 열심히 귀도 이렇게 암기만 했는데 플라톤은 몰라. 플라톤이 좀 멍청했을까? 그런 걸 썼을까? 기록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플라톤이 자기는 선생님 말을 매일 기억이 안 나니까 오늘 살았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건 뭐 이유는 몰라. 그러나 어쨌든 플라톤의 교육 방식, 공부 방식은 다른 제자들의 공부 방식은 달랐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서양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서양의 철학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서양 철학이 훗날 이제 신학을 거쳐서 과학까지 왔다. 이렇게 한 1000년, 2000년 정도를 푹 뛰어서 보니까 이거는 거대한 변화다. 이런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문명의 변화라고 그러고
이 문명을 우리가 고대 문명이니 뭐 중세 문명이니 하는 거니까 이런 변화는 굉장히 레볼루션이다. 길게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라고 지금 얘기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학기 수업 내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책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꼭 시험 볼 때 꼭 글로 쓰라고 그래. 그냥 교수님 맨날 2시간 떠들면서 나는 왜 말로 떠들고서 시험 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러분에게 한 5분 동안 스피치를 계속 시키지만 그거를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한 페이지 써가지고 내가 보면 우선 글씨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두 번째 이게 뭐 맞춤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괜찮나?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선 글씨부터 이쁘게 써야 돼. 그러니까 남학생은 일단 불리해. 내신 성적에서 일단 불리하게 돼 있어. 왜냐면 글씨가 악필이거든 대체적으로. 그러면 남학생은 뭘로 그걸 복구해야 돼? 그럼 한 방에 내용으로 복구를 해야지. 한 방에 내용도 없으면 참 큰일 나네 그때는. 아니면 문법이 좋아야 되겠다. 문법이.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일단은 이거는 최선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전쟁으로 싸우는 것 같아서 도망간 거예요. 일로. 좀 더 큰 변화를 보자. 큰 변화를 보고 얘기를 했더니 20년 동안 계속 해도 틀리지가 않네. 다행이지 뭐. 어쩌면 다행이지. 그래서 사실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이렇게 뭐 자잘한 개선으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변화가 생긴다면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여기서 아무리 손을 써봐야 안 되는 거다. 아무리 여기서 손을 써봐야 안 되는 거다. 그럼 뭔가 본질적 변화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은 이거는 대략이 무효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인가? 그래서 변화한다면 우선은 변화의 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도대체 변화의 끝이 뭘까? 근데 끝을 참 가늠해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끝을 가늠해 보기가. 끝은 아마도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인간성의 변화예요. 뭐 이런 건가? 인간성의 변화라는 게 그럼 우리는 스타워즈 정도 생각해야 되나? 아직도 스타워즈를 다 못 봐서 여전히 나는 반지의 제왕의 재미지 스타워즈 재미가 없어요. 반지의 제왕이 스타워즈보다 훨씬 재밌지 않아요? 아닐까? 반지의 제왕이 훨씬 좀 우리 얘기 같잖아. 뭔가. 스타워즈는 무슨 기계가 나오니까 괴물은 내가 그래도 많이 알겠는데 로봇이 말을 한다 이게 말이야. 근데 요즘 보니까 로봇이 말을 하네 이제. 로봇이 드디어 말을 해요. 로봇이 드디어 얘기했지만 드디어 개코네까지 등장하고 로봇이.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변화가 중심에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수학이 영어가 문법이 맞고 사회적 지식이 내일 날짜날지 5.7과 5.4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정도까지 아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건 되게 힘들어요. 맨날 학교 가면은 인성교육과라고 그러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공부해서 뭐 하나 진짜 인간이 되나 무슨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뭐 진짜 인간까지 되라고 나도 어떻게 하는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일상적 나의 여러분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지식 내가 배워야 될 지식이라는 건데 이 지식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적어도 독점권이 없다. 위대한 천재는 사라져버렸다 지금.
뭐 요즘 빅데이터 나오고 뭐 무슨 뭐 집단지성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전에 이거 쓸 때 요 정도 이거를 이제 후기 역사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 아마 플라톤 정도로 말하면 쓰기 계셨겠으니까 이게 글과 책이니까 이거를 역사 시대라고 한다면 역사 이전 시대는 기록이 없는 시대니까 이걸 선사 시대라고 그러고 이 이후 기록이 필요 없는 시대 애써 내가 어려운 코드로 비밀 여러분 그 코드 중에 제일 어려운 코드는 숫자고 두 번째 어려운 코드는 뭐 같아요? 글자 중에 한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는 숫자를 많이 수식을 많이 알고 한자를 많이 알면 공부 잘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내가 당장 여러분 놓고서 수식 몇 개 놓고 푸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자 아는 대로 다 써보라고 그러면 한자 하나라도 더 쓰고 수식 하나라도 더 푸는 사람들이 내일 당장 수능 시험 보면 더 잘 맞아요. 만약에 수능 시험이 그걸 못 뛴다고 수능 시험 엉터리 수능이에요. 네. 이게 현재까지 우리의 지식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 있잖아. 이거 다 내가 지금 일부러 녹음하고 있는데 녹음이 다 된다. 만약에 그러면 겁나죠? 여러분 전화할 때 지금부터 당신의 전화 녹음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조심해야지. 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말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당신 말 꼬투리 한두 개 잡아가지고 뭐 치사하게 그럴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세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행동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록 더 하는 게 더 중요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나는 그때는 그냥 여전히 3차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료 농업, 공업, 서비스 그러잖아요. 우리 1차, 2차, 3차 산업. 근데 서비스 다음에 4차 산업 뭐죠? 뭘까 4차 산업이? 뭐라고? 알파 같은 거, 인공지능. 그럼 4차 산업은 사람이 하는 산업이 아니고 로봇가 하는 산업. 밑줄 되겠나? 그렇죠? 밑줄 되겠죠. 하여튼 그때 나도 요즘 4차 산업을 쓰기지만 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정도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하면서 다시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기계가 사람을 이용하나? 4차 산업은? 그건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이 시절에는 이제 이 시대가 오면 생각을 통해서 숫자와 글자나 논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내보기로는 다 기계가 알아서 할 것 같고 이제는 그러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 아직은 할 수 없는 것들 뭐예요? 기계가 아직 할 수 없는 것들은 감정의 표현 그리고 감정을 읽는 거 너 나 좋아해? 나도 좋아해. 어떻게 알아? 표현을 해야지. 선물을 다이아 1카렛 갖고 되냐 3카렛은 줘야지. 이걸로 될까요? 이렇지 않은 어떤 무엇 지금 내보니까 감정 표현 중에서 컴퓨터가요 감정 표현을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사실 이 지금 녹음 말을 녹화해서 그러니까 편지를 글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음성 편지를 쓰면은 훨씬 더 가깝잖아요. 예컨대 손주가
우리 손주의 우리 손주가 저기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외국에 살아요. 근데 매일 사진을 한 장씩 받아요. 요즘 옹알이를 시작했고 쫑알쫑알 뭐라고 그러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할 말인데 굉장히 뭔가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옛날 같으면 걔가 글씨를 쓸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근데 지금은 사진 봤지? 쫑알쫑알 되는 거 듣지? 그러니까 혼자 막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지. 소통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소통이 굉장히. 이런 어떤 인간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는 거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파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돼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나왔어요. 알파고가 드디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고도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기술들 중에서 제일 지금 뒤늦어지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로 인간의 능력을 하는 것들 중에 뭐 못하는 게 많아. 아직도 뭐. 그래도 생각하는 거는 야, 바둑 생각을 할 줄 알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산은 아주 쉬운 거고, 그림도 잘 그려요. 요즘은요. 심지어는 기사도 쓴대요. 투자증권도 어드바이스도 한대요. 근데 못하는 게, 내가 보기에 제일 못하는 게, 앱 중에 개발이 제일 늦은 분야가 있어요. 인간의 오감 중에서 냄새와 느낌과,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듣는 것과, 뭐 이런 것들, 오감죠? 이런 것들 중에 제일 나름 지금 품격 있는 감성 표현이 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음악이에요. 음악. 그런데 아직 컴퓨터가 작곡은 인간 수준으로 못해요. 그림은 인간 수준으로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삼성 노트 8로 그림 그리면 기가 막혀요. 뭐 다빈치보다 훨씬 잘 그리는 것 같아. 색깔도 훨씬 이쁘고. 그리고 그걸 3차원으로 그려버리면 막 그냥 입체감도 막 나타나. 거기다가 그냥 움직여 이게.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아직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만들었던 그 차원의 그러니까 음악의 조화는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음악이 제일로 복잡한 사고방식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악을. 피타고라스도 사실 음악으로부터 수학을 만들어냈다고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에 와서 뭘 하냐면 어떻게 하면 노래 잘 부르는 법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못 부르니까 못 가르쳐주죠. 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자.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 갔을 때 내 눈앞에 있는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서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인 것 같다. 그 다음에 학교 말고 학교 바깥에서 뭔가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바깥에서. 여러분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가면은 박물관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요, 애들이 많이들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아니세요. 다 방과 후 체험 강사들이세요. 학교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 공식적 교육과정 바깥에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물론 이런 것들은 수능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은 거기를 더 재밌어해요. 아마도 성견지명이 있는 엄마는 어쩌면은 수능은 그냥 뭐 대충 하고 거기에 더 신경을 쓸지도 몰라요. 한국 아이들이 지금부터서 20년 전에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워드 프로세스를, 엑셀을, 포토샵을 다
손으로 마스터를 다 했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블로그, 싸이월드, 뭐 심지어는 인터넷 댓글까지 방학 때 되면 초딩 애들이 댓글 제일 많이 달아서 방학 때 되면 인터넷이 아주 폭주가 된다고 그래요, 보통요.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이 많아지면 아, 애들 방학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초딩 방학 시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빨라가지고 굉장한 세상이 그 안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전혀 지금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이 벌어지고 있어서 글쎄 뭐 그래도 거기서 애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한류도 나오고 요즘 보니까 무슨 요즘 방탄소년단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던데 걔들 몇 살이에요 방탄소년단 애들? 20살 아래죠 일단. 응? 아 20대야? 소년단이 아니네 그러면? 청년단이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자식도 사기쳤네. 왜 청년들이 소년이라고 그래. 그것들이 지금 그런 삶의 변화들이 그 삶의 변화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못하고 학교 바깥애들이 있어요. 다들. 서울의 강남 그 대치동 가면 입시학원도 많지만 동시에 연예 대중학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은 거기서 많이 벌어요. 대중연예학과 입시 경쟁률은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지금. 몇백 대 1. 근데 대학이 그걸 못 열어 교육과정. 왜냐하면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그거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스로 취업들 하는 것 같아. 스스로들 뭐 인터넷을 뭐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까 답답하다고 느꼈다고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답답하죠? 지금도 답답하잖아. 그지? 근데 학생만 답답한 게 아니고 나도 답답해. 어떡하지 이거? 답답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답답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답답하다는 느낌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지금 울렁거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답답하면 풀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 풀어야지. 교각적으로 이때부터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질문 시작 끝에 이제 알미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또 다시 풀림 러닝을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이상.